안녕하세요. 전 유학생 설명회 진행을 맡은 국제청년센터 상하이 지부 강성준이라고 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주신 저희 학부모, 입시생분들에게 일단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현재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을 내주신 멘토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드리고 시작하기 앞서 강의 순서랑 강의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오늘 강의는요. 북경대학교, 칭화대학교, 인민대학교, 복단대 순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유학생 멘토분 소개가 있겠습니다. 북경대 멘토님께서는 현재 국제청년센터 북경지부의 고세별님께서 해주실 예정이고요. 칭화대학교에서는 최서진 멘토님이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화학공학과 4학년 재학 중이십니다. 인민대학교 멘토님께서는 문종훈 멘토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현재 신문방송학과 1학년 재학 중이시고요. 마지막으로 복단대학교 멘토님께서는 국제정치학과의 최현조 멘토님께서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북경대 소개를 맡게 된 국제청년센터 북경지부 고세별입니다. 많은 분들이 한 번쯤 관심 가지실 만한 북경대에 대해서 지금부터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입학 전형인데요. 북경대의 입학 과정은 총 3단계로 구성되게 됩니다. 먼저 서류를 접수하고 시험을 치르고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최종 면접까지 보게 되는데요. 시험 과목은 어문, 영어, 수학으로 구성되고요. 이번 2024년도 시험 예정일이 3월 중순, 면접 예정일은 3월 하순이라고 합니다. 북경대 접수 방법은 먼저 북경대 유학생 사이트에서 여러 자료들을 첨부해 접수 및 신청비 지불을 마치고요. 각종 문서 자료들을 인쇄해 학교에 보내게 됩니다. 아래 QR을 통해 들어가시게 되시면 북경대 입학에 관해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본 서류에 대한 설명인데요. 북경대 신청 시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서류들은 이렇게 자기소개서, 학력 인증 서류, 지역 졸업 시험 증서, 자기소개 영상입니다. 여기서 졸업시험 증서가 북경에서 고등학교 다니신 경험이 없으시면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북경에서는 북경시 자체에서 치르는 시험이 있는데 한국의 학력평가와 비슷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국인들과 똑같이 보는 학력평가이고 9과목이나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국어 수준이 낮다면 통과하기가 힘든 게 사실이지만 꾸준히 노력해서 공부하면 통과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또 자기소개 영상에 관해 궁금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자기소개 영상에서는 자기소개, 취미와 특기, 중국과 북경에 대한 이해도 등등 짧게 자신을 어필할 수 있는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모집 학과인데요. 공상관리부터 사회학, 신문방송학과까지 이과, 문과 모두 다양한 학과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래 QR에 들어가시면 2024년도 북경대 모집 학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북경대에 대해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 몇 가지에 대해 답변을 받아보았는데요. 먼저 많은 학생들이 입학 전까진 전공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데 전공 관련 면접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이 질문에 대해서는 멘토님께서 억지로 하는 걸 잘하는 사람이 시험과 면접에서 살아남을 확률이 높았던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공에 대한 지식이 전무할 경우엔 정말 그 분야에 대해 억지로라도 애정을 갖고 꾸준한 관심을 보여야 면접을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면접관들은 그 전공의 역사에 대해 관심이 없고 오히려 그 전공 범주 안에 속해 있는 지식들이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쓰이고 또 어떻게 보여지는지에 대해 더 관심이 많기 때문에 틀에 박힌 지식과 관념을 공부하기보다는 그러한 지식들이 얼마나 유연하게 쓰이는지에 대한 정보를 준비해 간다면 면접을 보다 수월하게 볼 수 있을 거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중국 대학 진학 시 어려운 점인데요. 대학 입시 때 언어와 문화적인 측면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그러다 어느 작가님의 강연을 통해 자신의 초창기 유학 생활의 모토가 되었다고 합니다. 타지에서 수년간 생활을 해온 작가님은 각국의 문화에 적응하기 위해 본인이 먼저 그 나라 사람처럼 살았다는 이야기를 하셨고 저 정도 신념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목표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걸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마지막 질문 넘어가 볼게요. 국경대 생활에서 가장 힘든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는데요. 국경대 대학 생활을 하면서 아무래도 우수한 친구들이 많다 보니 매우 뛰어난 친구들을 보면서 우러러 보기도 하고 반성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유학생 입시 제도를 통해 들어오다 보니 아무래도 중국 학생들과 심력적인 면에서 차이가 나기 마련이지만 그런 부족한 점들은 노력으로 충분히 커버칠 수 있다는 걸 명심해달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대학 생활은 정말 본인 하기 나름이고 뚜렷한 목표 의식을 갖고 꾸준히 거기에 다가가다 보면 남들보다 의미 있는 대학 생활을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해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북경대 입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칭화대학 화학공학과에 재학 중인 20학번 최서진입니다. 입시 준비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부분을
설명해 드리자면, 칭화대학 같은 경우에는 서류와 면접 전형으로 진행이 되고, 네, 극히 소수긴 하지만 서류 전형 우수자는 학교 재량에 따라서 무면접 입학도 이론상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1차, 2차, 3차 라운드별로 순차적 진행이 되고요. 학부 같은 경우에는 이지망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이제 공부법이라고 하기에는 칭화대학은 현재 시험을 진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내신 유지입니다. 최종 100점 한산 전수일 시 기왕이면 높을수록 좋겠지만 대략 90점 정도가 넘을 수 있다면 무난할 것 같고, 이제 자기소개 영상 혹은 면접 등에서 회화 능력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중국어에만 국한되지 않고 영어도 열심히 잘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재학 중에 학교 대내외 활동, 상장, 동아리, 대회 등등 여러 가지 스토리텔링 요소를 잘 준비해 주셨으면 자소서 쓰실 때나 면접 준비할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신청 자격 기본 서류에는 일단 저는 학업 성적 관련 제출 서류와 어학 능력 관련 서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성적 증명서, 국가 지역 졸업 시험, 그리고 국제 표준 시험을 제출하라고 공지가 있는데요. 이제 아까 복정대 입학 전형에서 말이 나왔다시피 로컬을 다니시는 분들은 졸업고사가 필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청을 할 때 졸업고사가 없어서 졸업 예정 증명을 제출하셨으면 입학 시에는 졸업 증명 증빙이 필수이고요. 국제표준시험 같은 경우에는 원칙상 국제학교 학생이 제출하는 것이지만 소수의 로컬 학생들도 SAT 또는 AP 등등의 성적을 제출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있으시다면 제출하는 것이 경쟁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학능력 같은 경우에는 HSK가 필수입니다. 사실 그 홈페이지 입학 전형에는 5급, 6급이 모두 가능하다고 쓰여 있지만 한국인 기준으로 6급 정도는 필수라고 생각되며, 사실 점수대는 굉장히 다양해서 흔히 스펙이라고 하는 정량적 성적을 정하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제 주변 같은 경우에는 220점에서 280 혹은 290점까지 굉장히 다양한 점수대가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국어가 영어가 아닐 시에는 공익 영어 성적 제출이 필수인데요. 주로 토플과 IELTS를 제출하는 경향이 있고, 토플은 90점에서 110점, IELTS는 6.0에서 7.5점까지 역시 굉장히 다양한 점수대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 성적 5점, 10점에 너무 일일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최대한 높은 점수를 제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면접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세 가지 특징 정도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첫 번째는 짧은 준비 시간입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서류 합격 통지를 받은 다음에 면접을 보게 되는 실제 날짜까지 딱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최근 2023년도 입시 같은 경우에는 준비 기간이 좀 짧아졌다는 소식을 접했는데요. 이렇게 이제 서류 결과가 나온 뒤에 면접을 딱 준비해야겠다, 이런 게 아닌 평소에 공부를 할 때 꾸준히 연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칭화대학 면접 같은 경우에는 영어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영어 에세이를 쓰는 등 여러 가지 방면에서 학생의 평소 영어 실력을 체크하고 싶어하는 느낌이 있고요. 역시나 평소 공부 시에 회화 시간이 충분히 확보가 필요하고 자신의 의견과 생각을 도리 있게 정리하는 연습을 꾸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주제에 관련돼서는 이제 칭화대학 같은 경우는 면접 시 과마다 그리고 학생마다도 굉장히 다른 주제가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저는 그 당시 1지망, 2지망을 둘 다 공개로 지망했는데, 현장에서 즉석에서 제공되는 물리 문제를 하나 풀어보라는 질문을 받았었는데요. 이렇듯이 어떤 질문이 나와도 당황하지 않은 침착함과 빠른 답변을 위한 순발력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면서 자신이 공부하는 영어, 수학을 제외하고도 문화, 사회, 경제, 역사 등 기본 상식에 대해서 좀 폭넓게 접하시면서 다양한 걸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4학년도 신청 같은 경우에는 이미 1차와 2차는 끝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3차 스케줄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그 홍콩 중문대와 함께하는 복수 학위 신청도 따로 진행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과별 학부 프로그램이 17개 학부가 유학생들한테 현재 개방되어 있고요. 이제 그 학부로 들어와서 1학년 2학기에 본인의 구체적인 학과와 전공이 결정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 2학년에 그 학과에 진입하여 본격적인 본인의 전공 공부가 시작됩니다. 이건 이제 2024학년도 칭화대가 모집하고 있는 17개 학부고요. 자세한 건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그 세부 과까지, 커리큘럼까지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적인 경험으로 넘어오자면 유학 생활 중에 얻었던 좋은 경험들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다양한 경험과 기회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학교에서 3년째 과학 연구 동아리에 들어가서 활동 중이고 현재 부주석을 맡고 있는데 이를 통해 다양한 활동을 주관하고 홍보하면서 다양한 친구들과 교수님들을 새롭게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많았고요. 교수님과 친구들이 정말 많은 도움을 주십니다. 어려운 점이 있으면 주저앉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환경이 있고 학업, 줄지엔 등등 여러 가지 방면에서 굉장히 우수한 자원이 많습니다. 특히 공대 같은 경우에는 실험실에서 본 학부 연구생 같은 활동도 본인이 체험하실 수 있으니 이런 게 큰 장점이 될 것 같고요. 어려운 점은 확실히 아까 얘기 나온 것처럼 같은 맥락으로 학업상의 적응이 꽤나 힘듭니다. 사실 다들 굉장히 수재들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 웬만큼 열심히 해도 따라가기 힘든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이런 문제는 저도 저학년 때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이럴 때일수록 혼자 너무 끙끙 앓지 마시고 교수님 혹은 친구들, 주변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도움을 많이 얻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아무래도 타지에 혼자 나와 있다 보니 건강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서 건강 관리는 신체와 정신적인 관리가 모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조언 같은 경우에는 항상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도전하셨으면 좋겠고 항상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따로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물어봐 주세요. 일단 칭호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험이 없기 때문에 딱히 더 공부해야 되는 과목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일반고시면 좀 다양한 경험 혹은 스토리텔링 시 사용할 수 있는 소재 등등을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언어 부분에서 중국어 언어를 열심히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영어 실력이 굉장히 현재 중요시 되고 있어서 이 기준점을 사실 드리기는 굉장히 애매한 게 칭화대가 한국인을 점점 쿼터제로 조금 뽑고 있는 경향이 있어서 경쟁률이 심해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따지면 그냥 러프한 기준으로는 토플 90점 정도시면 크게 무리가 안 되실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민대학교에서 재학 중인 신문방송학과 23학번 문종호입니다. 간단하게 인민대 장점이란 단점을 잠깐 알려드리자면 인민대는 우선 굉장히 다양한 동아리와 다양한 외부 활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한국인 학생이 많기 때문에 한국인 커뮤니티로 언제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일 수 있겠고요. 교수님들도 굉장히 인민대 학생들과 유학생을 포함해서 굉장히 열정적이시고 친구들 동안 굉장히 다들 공부를 잘하는 아주 중국의 각 지방에서 왔기 때문에 굉장히 열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 봤을 때는 국제적인 시험을 봤을 때 인민대학교의 전 세계 순위라든지 아무래도 북경대라든지 칭화대나 복단대에 비해서 높지는 않다는 게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만약에 국제적인 순위에 조금 걸 중요시 하시는 분이라면 인민대는 추천드리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중국 내에서는 그중에서 신방과나 법학과는 중국에서 굉장히 거의 1, 2위를 할 정도로 굉장히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신방과나 법학과 같은 인민대 조금 높은 과에 지원하시게 된다면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편한 한국인 커뮤니티가 장점이나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시에서의 생활이 조금 많이 힘드신 학생분들께서는 인민대 와서 굉장히 편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근데 하지만 중국인 친구들이라든지 다른 유학생 친구들과 많은 커뮤니티를 만들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학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인민대는 아무래도 유학생이라든지 교환학생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유학생에 최적화된 학과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우선 인민대에서 굉장히 중국 내에서라든지 세계에서 굉장히 알아주는 유명한 학과를 몇 개 소개를 드리자면 일단 신문방송 계열, 공상관리 계열, 공상관리는 이제 예를 들어서 경영이라든지 그런 쪽 학과들을 가르치는 계열이고요. 그다음 중문과라든지 국제관계학과 그리고 대외한어과 같은 경우는 중국어를 배우는 목적으로 온 학생들을 위해서 중국어를 위주로 수업을 하는 전공입니다. 등등 여러 가지 과가 있고요. 만약에 국제학교에 계속 다니셨거나 영어가 좀 더 편하시지만 그래도 중국 유학에 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글로벌 BBA라는 영어로 수업을 하는 학과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선택이 다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민대 입학 과정은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굉장히 어렵지는 않은데요. 일단 서류, 필기 시험, 면접 과정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한 번에 지원할 때 3지망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제일 가고 싶은 과에 지원을 했지만 조금 어려워서 흔히 말하는 보험을 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2, 3지망에 내가 지원하는 과보다 조금 더 높지 않은 살짝 낮은 과를 지원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필기 시험 같은 경우에는 어문, 사실 어문이라고 하긴 하지만 대부분 HSK처럼 그런 현대 중국어를 시험을 보고요. 그럼 영어랑 수학 시험을 보고요. 서류 관련 정보를 알려드리자면 인민대에 제출할 서류는 자기소개서, 자기가 타자로 직접 쳐서 제출을 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중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시거나 그런 학생분들은 고등학교 내 성적표를 제출하셔야 하고, 그다음에 교사 추천서도 두세 장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내가 학비를 정상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는 경제담보 인증 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특이하게 인민대에서만 요구하는 서류가 있는데요. 재화 모범죄 기록 증명서인데 이건 아마 중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닌 학생들한테 더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중국에 있는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기록을 증명하는 그런 서류인데 이게 발급받는 과정이 굉장히 까다로웠어가지고 굉장히 애를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민들도 마찬가지로 북경 로컬에서 다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졸업고사 필수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졸업 예정 증명서를 제출하신 다음에 입학을 하실 때 졸업 증명 증빙도 필수로 하고 있습니다. 어학 관련 서류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HSK 5급 이상, HSK KK 말하기 시험이 동시에 요구됐었는데 이제 23학번 학생들이 입시를 할 때부터 이게 폐지되고 이제 HSK 6급만 필수로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영어 성적은 글로벌 BBA 이제 영어로 수업하는 BBA 과를 제외한 다른 과에서 영어 성적은 선택적으로 서류를 넣을 수 있는데요. 글로벌 BBA는 영어 성적이 필수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면접 같은 경우에는 다른 대학교랑 꽤 다를 것 같은데요. 워낙 쉽게 자주 바뀌기 때문에 입시 요구가 인민대는 변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재작년까지만 해도 예를 들어서 자신이 지원한 전공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다든지 어떻게 보면 예상할 수 있는 질문이 많았는데 제가 시험을 봤던 작년 23학번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예를 들어서 5개 단어를 사용해서 북경을 묘사하라고 하시던지 굉장히 예상할 수 없는 문제를 내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인민대 같은 경우에는 학교랑 학과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요구되고 있는데요. 내가 지원하는 이 인민대학교에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이 학교를 얼마나 지원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검사하는 시험범위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필기 시험 중에서 어문 시험을 볼 때 중국어 시험에서 쓰기 항목도 있는데 그거와 별개로 갑자기 면접 2주 전에 예를 들어 쓰기 시험을 다시 한 번 더 본다든지 면접과 함께 쓰기 시험을 보면서 쓰기 시험이 2개가 요구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발음도 굉장히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유학생 중에서 한국인 중에서는 말하기와 발음이 아무래도 다른 유학생들과 살짝 약하다고 생각이 됐는데 꾸준한 노력과 흥미를 가지고 발음 연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인민대는 올해 입시 관련 자료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 저의 경험에 빗대어 설명을 드리자면 서류 신청은 작년엔 같은 경우는 11월 15일부터 3월 5일까지였고요. 그다음 종합서류 심사는 3월 말까지였습니다. 필기시험은 4월 중순, 면접은 5월 중순, 그리고 합격 발표가 6월이었습니다. 대학에 신청하실 때 저만의 팁이 있다면 대학은 3개 정도 저는 상향, 그 다음에 나의 실력에 맞춘 대학, 그리고 살짝 나의 실력보다 살짝 조금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대학을 신청을 하면 좋을 것 같고 대학교 관련 그런 소식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면접에 관련된 소식이라든지 그런 소식은 굉장히 항상 늦기 때문에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무소식, 이소식이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발표는 끝났고요. 질문 있으실까요? 내신은 정확한 기준은 없는데 사실 높을수록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내신은 인민대 입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인민대 학생 중에서 한국에서 시험을 보고 온 학생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한국 관련 내신은 저도 잘 알고 있는 소식이 없습니다. 한국에서 졸업하신 경우에는 고등학교 졸업장이 필요될 것 같고요. 사실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학원과 같이 병행을 하면서 들어온 친구도 있긴 했는데 한국 고등학교 졸업장을 가지고 들어온 친구는 아직 주변에서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한국 고등학교 관련 경우에는 인민대 홈페이지에 있는 한국 유학생 그 사무실에 연락을 하셔서 물어보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북단대학교 입시 설명회를 맡게 된 최현조라고 합니다. 입시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자면은 북단대는 크게 3가지 전형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필기 전형이 있고 추천서 전형이 있고 UIBS, MBBS, GUF 같이 공인된 영어 성적이 필요한 전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유학생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거는 이 필기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필기 전형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HSK 5급 210점 이상 아니면 6급 280점 이상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필기 전형에서 필기를 1차적으로 통과한 사람들에 한해서 또 면접을 보고 그렇게 해서 합격을 하는 게 이 필기 전형이고, 두 번째 전형이 이제 추천서 전형인데,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 학교장님의 추천서를 받아서 입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추천서를 받았기 때문에 필기 시험은 없어지고 면접만 보고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프리패스권이 주어진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인된 영어 성적이 필요한 UIBS나 MBBS, GBF 같은 이런 성적들은 토플이나 IELTS, SAT 같은 이런 공인된 영어 성적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성적과 같이 서류를 제출하고 거기서 1차적으로 통과가 되면 2차적으로 영어 면접이랑 중국어 면접까지 보고 이제 합격 여부가 결정되는 걸로 알고 있고, 이런 전형 같은 경우에는 영어로만 수업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영어에 대한 비중을 높게 보고 영어를 잘하는 사람을 뽑으려고 해서 영어에 자신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전형으로 도전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출 서류입니다. 여건이 필요하고 최고 학력 증명서, 이건 이제 고등학교 학력 증명서가 되겠죠. 그 다음에 고등학교 과정의 성적표, 그 다음에 HSK 5급, HSK 6급 성적서, 그 다음에 경제담보서. 이게 부모님들의 경제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같이 내야 되고, 무범죄 기록 증명서도 따로 뽑아서 따로 제출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모두 원본으로 스캔해 떠서 제출해야 되고, 아마 이제 신청하실 때 같이 내게 되실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학교 관련된 저의 생각들을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보통 들어오시면은 필기시험 전형을 가장 많이 선택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필기시험 전형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드리자면, 어문, 영어, 수학만 봐요. 저희는 이제 보통 유학생들이 문과를 선택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 과목만 보고, 만약에 이과 쪽으로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물리시험까지 추가적으로 봐야 돼요. 근데 이제 가장 보편적인 어문, 영어, 수학만 가지고 말씀드리면 세 과목이 다 150점씩 2시간 30분 동안 시험을 보고, 어문의 난이도를 말씀드리면 HSK 6급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수준이라고 말을 할 수 있고, 만약에 HSK 6급 한 240, 50 정도 받을 실력이면 150점 만점에 110점 정도 받으신다고 생각하면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HSK 6급 고득점이 있다 하면 이제 어문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영어나 수학은 이제 저희 한국고등학교 1, 2학년 모의고사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시험 같은 부분은 어렵지 않고, 오히려 이제 들어오고 나서를 좀 더 포커스를 둬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입학은 쉽지만 들어와서 졸업하는 게 좀 더 어렵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중국 유학의 정설이라 해야 되나요? 그래서 들어오셨을 때를 대비해서 저는 오히려 공부를 하는 게 조금 더 맞다고 보고, 이제 전공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때는 전공을 1, 2지망만 작성했을 텐데 2, 3학번부터는 3지망까지 작성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1지망은 조금 상향해서 두고 2지망은 점수에 맞게, 3지망은 이제 조금 낮게 보험으로 넣어두는 거를 추천해요. 그래서 자신의 모의고사 성적을 보고, 보통 학과마다 조금 정해진 커트라인이 있어요. 선배들이 앞서서 보면서 신방과는 몇 점이야, 뭐 국정은 몇 점이야, 이런 게 있어서 그런 커트는 제가 나중에 따로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그 커트에 맞춰서 1지망은 상향, 2지망은 좀 점수에 맞게, 3지망은 좀 보험으로 깔아두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학과를 가야 되냐, 이런 고민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학과는 크게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중국 유학을 결정할 때 사실 중국 이 대학교에서 어떤 과를 가고 싶어서 올 거야라는 사람은 진짜 극히 드물고, 보통 이제 꿈이 없는데 중국 유학을 와서 학과를 선택해야 되네라는 상황에 놓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꿈이 확실하신 분들은 넣는 거를 무조건적으로 추천드리지만, 꿈이 없으신 분들한테 과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이제 꿈이나 적성을 못 찾은 상태에서 그 과로 진학을 했을 때 전공에 맞지도 않기 때문에 그 전공을 살려서 취직까지 가는 거는 정말 저는 희박한 확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의 적성을 찾는 것도 어려운데 적성과 꿈도 모른 채로 대학에 진학을 했을 때 그 과가 자신과 맞을 확률이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대학교에 일단 진학을 하고 점수에 맞춰서 먼저 오시는 거 추천해 드리고, 근데 점수에 맞는데 점수를 보고도 이제 어떤 과를 가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어디를 가야 되는데? 라고 이제 조금 추천을 드리자면, 국제정치학과나 신문방송학과 같은 대형과들을 저는 추천드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딴 데가 사실 한국인 유학생들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인 커뮤니티도 되게 잘 형성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형과들은 족보가 많아요. 위에서 내려오는 시험지나 선배들의 팁 같은 게 굉장히 많아서
학점을 받기가 비교적 용이하고 학과 특성상 시험이 많이 없고 조별 과제나 논문이 대부분이어서 이런 부분에서도 학점을 얻기가 쉬운 것 같아요. 어차피 명확한 진로가 없이 들어오신 분들은 학점을 잘 달 수 있는 학과를 가자라고 솔직히 저는 생각을 해서 이런 대형과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면접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자면 면접을 준비할 때는 자기소개서 위주로 준비를 많이 하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면접 비중이 굉장히 많이 높아져서 코로나 이전에는 필기만 붙으면 면접은 거의 프리패스다 이런 인식이 되게 강했는데 요즘에는 선생님들이 면접 실력이 곧 그 학생의 중국어 실력이랑 이런 걸 대변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진정한 실력을 면접으로 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험을 조금 못 보셨어도 면접에서 조금 더 노력하고 조금 더 잘 보시면 충분히 합격할 확률도 높고 면접에 조금 더 준비를 하실 때 비중을 두는 것도 추천드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입학하는 건 쉬운데 들어와서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들어와서 학점 같은 부분 되게 궁금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인터넷 찾아보면은 학고 맞고 막 졸업도 어렵고 이렇게 되게 중국 유학에 대한 그런 소문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도 그런 줄 알고 조금 두려워했는데 입학 전까지는 이게 코로나 세대를 겪으면서 선생님들도 굉장히 유학생들에게 관대해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전에는 유학생들 중에서는 꽈탑이 한 4점 만점에 2.6점 정도인데 지금은 3.0도 무난하게 넘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조금만 노력하면은 유학생 입장에서 전공 수업을 A 받기까지는 어려울 수 있지만 B뿔은 충분하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상시 본인이 수업에 어떠한 마인드로 임하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수업을 따라가려면 이렇게 학점 받기는 쉬워도 이제 수업은 어떻게 따라가요? 라는 질문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업을 완전히 이해하고 따라가려면 사실 상당히 높은 중국어 실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3시간 내내 수업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모국어가 아닌 말을 이렇게 다시 한번 번역하고 이해하는 과정이잖아요. 저희가 제3 외국어, 제2외국어로 듣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또 이제 상해 특성상 교수님마다 사투리 쓰시는 분들도 있고 발음도 다 다르고 전공 수업 이런 단어들도 많이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입학하기 위해서 중국어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입학 후까지 좀 보고 중국어 공부를 더 열심히 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의 발표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고 궁금한 점 있으면 자유롭게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학식당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맛있는 게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굉장히 좀 유학생들을 배려한 음식들도 되게 많아서 저희 뭐 한국 음식만 파는 데도 있고, 이슬람 음식 파는 데도 있고, 일식 파는 데도 있고 이래서 아마 음식적인 부분에서 적응하는 건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대 학식도 맛있고, 값도 싸고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맛 없다는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배우는 게 좀 달라요. 그러니까 문화 방향이랑 상무 방향이잖아요. 상무 방향은 비즈니스에 대해서 배워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시면 저희가 토익은 비즈니스 영어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어를 배우는데 비즈니스에서 쓰이는 중국어만 배우고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과제 같은 것도 기업한테 쓸 메일을 써오는 게 숙제고 되게 비즈니스 관련해서만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취업에 좀 특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취업할 때 오히려 이거를 강점으로 살릴 수도 있을 것 같고 문화 방향은 중국의 문화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자세하게는 모르는데 이제 막 중국의 뭐 갑골문 뭐 이런 거 좀 배우겠죠. 그래서 중국 문화에 대해서 배우는 거랑 이제 비즈니스 관련된 중국어를 배우는 거랑 비즈니스 중국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성분. 그리고 커트만 보면은 비즈니스가 좀 더 높아요. 같은 대회지만서도 상무 방향이 좀 더 높아요. 그거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80점 이상이라고 딱 써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 시험을 봤는데도 80점이 안 넘었다 하면은 뭐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저는 한 95%는 안 된다고. 이렇게 몇 점 이상을 받아야 미엠피 해드립니다라고 써둔 거라서 조금 안 됐을 때는 그런 건 없을 것 같아요. 교장 선생님 추천서로 알아요. 그러니까 이 추천서 전형을 통해서 필기시험을 면제를 받으려면 학교장의 추천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게 학교마다 학교장이 추천서를 몇 개까지 낼 수 있다. 이게 학교마다 다 정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우수한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추천서를 뭐 복단대에서 5장을 주고 다른 학교는 3장을 주고 이래서 그 학교가 복단대학교한테 낼 수 있는 그 추천서 장수가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네, 제가 어문이랑 영어 작문 주제를 이렇게 모아왔어요. 그래서 혹시나 필요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거는 대작문, 소작문 주제여서 이거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사진 찍어 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이상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제청년센터 유학생 설명회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줌으로 하면서 원활하지 않았던 점에 대해서 매우 죄송하고 양해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후에도 저희 국제청년센터 활동에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리고, 그리고 입시를 준비하시는 모든 학생분들과 학부모님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